네, 이제 상고시대 마지막 신라인데요. 제일 그 허름하게 옷 입었던 그 곳입니다. 근데 신라는 통일되기 전까지는 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백제보다 더 짧을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걱정하지 말고 신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신라 사진이지요. 예, 근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라 분홍색 쬐끄맣죠. 그 다음에 일본에 미친 영향도 분홍색 쬐끄맣죠. 근데 백제 한번 보세요. 완전 청색으로 일본을 거의 다 아주 그냥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아래까지 막 내려가죠. 고구려는 일찌감치 아주 번성했었고요. 예, 이런 지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자, 신라에는 가야금이 유명하죠. 근데 지금 신라 그러면 가야금 하지만 본래 가야금 이전에 신라금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내해왕 때인데 그 물계자의 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그래서 가야금 이전에 신라에 금이 없었냐?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백결 선생의 그 방아 찍는 소리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아마 동화책도 많이 읽었을 텐데 앞에 우리 고조선의 부도지 그거 봤죠. 그 부도지 쓴 사람이 이 백결 선생의 아버지 박재상이 쓴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연결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도지 137쪽에 보면 이 백결 선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박재상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결 선생이 아버지가 일찍 떠나니까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사니까 이제 명절이 됐는데도 쌀이 없어서 그 부인을 위해서 금을 탔는데 방아 찧는 소리를 탔다. 이런 게 이제 부도지역에도 145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내금이라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왜냐하면 이때는 시기가 통일됐을 때거든요. 근데 신라 얘기가 너무 좀 적어서 이렇게 한 대목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신라금 한번 볼게요. 항아리인데 이 항아리 앞에 금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이거입니다. 이게 머리가 요게 양의 머리 같이 생겨서 양, 이, 두 머리 두자죠. 그래서 또 토 이런 것도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신라금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우리 처음에 그 상고시대 할 때 신라 플러스 가야 했었죠. 근데 이 가야에 가실왕이 가야금을 만들었는데 당나라의 쟁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현른 사람 우룩이 12곡의 가야금곡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곡이 어떤 거냐면 각 지방에 유행하던 그 음악의 특징을 따라서 12곡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가야가 망했잖아요. 근데 우룩이 금방 이렇게 신라로 투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흥왕이 이제 이 우룩을 받아들여서 그 우룩의 12곡을 이렇게 연주를 시켰어요. 근데 12곡을 들어보니까 어떤 곡은 너무 좀 슬프고 어떤 거는 너무 좀 막 좀 까분다 그럴까요? 그래서 5곡을 고르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 한 말이 뭐냐면 낙이 불류, 낙 즐거울 낙자잖아요. 즐겁대 너무 즐겁지 않고 애이불비 애자가 슬플 애자죠. 슬프더라도 너무 비탄스럽지 않은 곡 5곡 이걸 이제 뽑아서 대악이라고 했어요. 클 대자입니다. 근데 우리 그 앞에서 백결 선생의 그 방화곡도 대악이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대자는 방화 대자입니다. 근데 우르게 했을 때는 큰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세 사람에게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계고, 법지, 만덕에게 각각 노래, 춤, 악기를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새로운 연구가 발표됐는데 그 우르기 살던 그 지역이 고구려 유민이 많이 살던 지역이래요. 근데 언제였을까요? 예, 강개토 대왕 때 어, 이렇게 이제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도도 옮기고 막 그랬는데 그때 자기네 나라를 땅으로 삼았으니까 유민들 데려와서 와야 고구려의 진짜 나라가 되잖아요. 그때 유민이 많이 내려왔답니다. 근데 고구려 왕비 우씨가 상당히 상위층의 그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우룩도 내려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가야 사람이 아니고 고구려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야가 망했을 때 그냥 쉽게 신라로 투항할 수 있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표된 지 한 1년 조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연구가 또 더 계속 쏟아지고 또 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제 이것이 나중에 정론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그 가실왕이 이제 만든 악기가 신라로 넘어가서 워낙 우르게 음악에 그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가야금이 신라 악기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도 보세요. 지금 가야에 우룩이 있던 거기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요즘 현대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예, 여기에 고구려 유민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다 하는데 한 가보고 싶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에 가야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파식적 들어봤죠? 이때 이제 사면삼죽은 사실 통일신라 이후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없어서 이제 사면삼죽을 잠시 소개를 해볼게요. 신문왕 때 이제 이 적이 있어 동해에 적이 있어서 불었더니 뭐 어떻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경주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악기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대금이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만파식적, 만파는 그 만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많은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식은 없앤다. 온갖 근심 걱정, 그다음 나라의 온갖 좋지 않은 파도를 잠재우는 금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음악 치유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것과도 좀 관련이 있도록 연구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삼국음악 국제활동에 이제 일본에 전한 건데, 백제학의 당연히 아주 우세합니다. 백제 26명, 고구려 8명, 신라는 4사람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평이라는 거는 연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학류라는 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요즘 국립국악원? 네. 근데 일본에는 황제가 살아 있으니까 그 황제의 그 음악을 궁중음악을 하는 관청입니다. 그 기록에 이렇게 있고요. 이후에도 일본에서 일본으로 백제라든지 고구려, 신라의 활약이 많아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라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당비파와 향비파가 있는데 그 신라 삼죽에 그 중금, 대금, 뭐 이렇게 소금 이렇게 이제 관악기가 있고 신라 사면에 향비파, 당비파 뭐 아니 비파, 가야금, 검은고 있죠. 근데 비파에는 당비파, 향비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한국에 비파가 전승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당비파는 어떻고 향비파는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목이 굽었죠. 목이 굽은 그 왼쪽 게 목이 굽은 게 당비파, 그다음 반듯한 게 향비파예요. 근데 당비파는 줄이 몇 개인가요? 줄이? 예. 여기 4개죠, 4개. 그다음 향비파는 줄이 5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궤도 약간 곡선으로 돼 있죠.
예, 여기는 개가 이렇게 나란히 돼 있어요. 그러면 연주할 때 어떨까요? 예, 향비파가 훨씬 기둥이 다양하죠. 줄 하나 늘어나는데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이 괴가 나란히 있으면 그 기교를 훨씬 원활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향비파가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항상 원형이 있으면 다음에 개량하면 더 좋지요. 네, 그러한 의미입니다. 당비파는 외국에서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있고, 신라 사람들은 이렇게 새로 개량악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 그대로 요즘 사찰에 가면 우리 1학기 때 한번 배우고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라금이 일본에 있어요. 그 제일 밑에 신라금 있죠. 이걸 이제 시라기 고토라고 하는데 일본에 있는 악기입니다. 자, 그럼 일본의 그 박물관 내에서 이제 시라기 고토인데 악기 보존이 참 잘 돼 있죠. 네, 이렇게 신라의 음악과 문화를 봤습니다. 자, 퀴즈 또 한번 풀어볼까요? 신라금과 관련되는 인물 두 사람이 있었죠. 뭐 동일신라도 됩니다. 노란색 거기요. 그 다음에 가실왕은 무엇을 보아서 본따서 가야금을 만들었을까요? 그 다음 우룩은 신라 어느 왕 때 투항을 했는지, 또 우룩이 신라에 전한 12곡 중 5곡을 이뤄서 뭐라고 했지요. 그 내용도 맞추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양희두는 이건 너무 쉬운 퀴즈 아닌가요? 예, 그리고 토론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신라금과 가야금에 대해서, 향비파, 당비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면삼죽 중 비파가 전승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 다음에 신라 음악과 오늘날 한국 전통음악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 다양한 자료들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 토론, 퀴즈 맞추는 사람에게는 쿠폰 선물도 있습니다. 자, 9월 12일 4일 강의실에서 만나요.